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오후 4시를 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고 요사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되어가지 않는다. 그 뒤에는 시진핑이가 있다. 중국이 협조를 해주더니 최근에 태도가 달라졌다. 그건 아마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제재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생길 것이다 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비핵화 협상에서 극적인 돌파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고, 더 근본적인 판단은 북한의 핵무장은 대한민국을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제 유지용이 아니고 공산 통일용이기 때문에 절대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진실된 핵 포기 의사를 갖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해줘 가지고 미국이 그걸 믿고 접근을 했더니 역시나 다를까 북한은 변한 게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도 이제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북 유화 정책의 근거에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비핵화 협상이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했던 것입니다. 그 전제가 무너졌으니까 문재인의 대북 정책도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9월 방북은 취소되는 게 맞는데 9월에 평양에 가면은 또 민족공조라고 그래가지고, 민족공조와 한미동맹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족공조는 민족 반역자와의 공조고 한미동맹은 한국의 동맹국가의 공조니까 절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민족공조를 반미공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요한 기로에 섰습니다. 이제 다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가지고 대북 제재에 더 힘을 들일 것이냐, 아니면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그래야 하여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경제 내지 금융 보복을 당할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까지의 정책을 확 바꿔가지고 대북 현실론으로 돌아가니까 미국의 정계에서 박수를 칩니다.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당신은 지금까지 속았지 않느냐, 북한 핵 위협은 없어졌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꼬리를 잡을 텐데 오히려 공화당과 민주당 다 같이 트럼프가 다시 현실주의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역시 성숙되어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도 그것을 인정하고 돌아오면 금방 받아줘 버립니다. 잘한다고. 또 트럼프 자신도 과거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별로 구애받지 않고 금방 유턴해 버립니다. 이게 트럼프의 단점이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지식인들이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경우가 많아요. 체면을 중요시하고 명분을 중요시하니까. 그러나 트럼프는 그런데 별로 얽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오늘 점심 때
열혈 트럼프 지지자를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분은 한국 교민인데 미국 국적자입니다. 한국말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50대의 여성입니다. 저 미국 동부지방에 살고 있는데 트럼프 열혈 지지자인데 그분하고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한번 하면서 소개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가? 왜 미국의 언론이 매일 저렇게 공격을 하고 고립무원인 것 같은데도 왜 지지율은 40%가 유지되느냐 하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이 트럼프 열혈 지지자를 통해서 좀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기회주의자 맞다. 트럼프 장사꾼 맞다. 그러나 지금의 그동안에 미국 정치했던 사람보다는 훨씬 낫다. 그만큼 미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쭉 설명한 걸 제가 소개해드려요. 트럼프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동맹국도 미국에 얹혀가지고 그중엔 한국도 포함되지만 국방비는 별로 안 쓰고 국방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거 그런 거 싫어하는 것이고 국내에서도 공짜를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하는 사람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은 성공했다. 왜 성공했느냐? 세금을 적게 거두기로 했다. 그러니까 돈이 미국으로 들어온다. 이제는 미국에 투자한다. 그리고 정부를 작은 정부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연히 많은 일자리가 생겼다. 지금 미국은 거의 완전 고용 상태다. 흥미로운 것은 특히 가장 큰 덕을 보고 있는 게 못 사는 사람과 흑인이다. 흑인표는 거의 뭐 압도적으로 70, 80%가 민주당으로 가지만은 트럼프만큼 흑인의 생활 수준을 높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정권하고 반대죠. 문재인 정권은 저소득층을 돕겠다고 여러 가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정책을 폈더니 저소득층의 소득은 점점 내려가고 고소득층만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 감세 정책 등을 써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 지지층이 아닌 흑인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트럼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자 문제, 뭐 포르노 배우와의 문제, 그리고 플레이보이 모델과의 문제, 그것은 우리 문제 아니다. 그것은 부인의 문제다. 부인이 걱정할 문제다. 또 더구나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문제지 않느냐. 그거 우리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언론은 왜 이 문제 가지고 이 많은 거짓말을 했느냐. 그리고 선거법 위반 아니냐. 입막음 용으로 돈을 보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거는 트럼프 부인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힐러리의 패배로 그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실상 사회주의적 정당 아니냐. 그런데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방향 감각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이 그러면 트럼프를 왜 이렇게 비판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 트럼프 열렬 지지층의 이 평가는 이렇습니다. 지금 신문, TV, 라디오 중에서 TV에서는 폭스뉴스만 트럼프를 편들고 나머지 다 적대적이다. 신문도 거의 다 적대적이다. 유일하게 라디오 정도만 트럼프를 변호하고 트럼프를 편들고 있다. 편파적이다. 그래서 언론 전체를 불신한다. 그러니까 언론이 아무리 트럼프를 욕해도 지지층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 지지층은 누구냐? 트럼프 지지층은 누구냐? 이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또 옳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열심히 사는 사람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트럼프의 가장 중심되는 가치는 뭐냐? 가치관이 뭐냐? 이분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트럼프의 가치관은 애국심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애국심이라고 믿는다. 미국의 애국심. 국가가 나오면은 일어서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경의를 표해야 하는데 미국 축구 선수들이 무릎을 꿇어가지고 그 국가 부른 데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트럼프가 세게 비판을 하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트럼프를 또 비판을 하는데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무릎 꿇는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주위에는 왜 군인 출신들이 많냐? 그게 바로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트럼프는 정치를 불신한다. 군인들은 그러나 정직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중용하는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가 나온 이후에 미국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하고 좀 닮아간답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운답니다. 옛날에는 정치 이야기도 스포츠처럼 편안하게 이야기했는데 트럼프 등장 이후에 정치 이야기만 하면 싸운다.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시비를 걸고 싸운다.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투표장에서 말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김정은에게 속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나 트럼프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사람이다. 트럼프에게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회주의자는 기회주의자인데 미국의 이익을 위한 기회주의자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이분의 설명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별로 저의 생각을 끼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난 다음에 김정은을 칭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도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단시키는 것 등을 보면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배신감을 가졌는데 요사이 또 대북 정책을 이렇게 과감하게 바꾸는 걸 보면은 역시 이 사람은 유연한 사람이구나. 좋은 말로 유연하다는 것이고 나쁜 말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있습니다. 공산당과 대결할 때는 저 사람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unpredictability. 뭘 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예측 불가능을 보통 unpredictability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책화하는 사람을 madman's policy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책화한 걸 madman's policy, 즉 미친 사람의 이론. 공산주의자를 상대할 때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해야 된다. 이게 닉슨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고 트럼프는 그 닉슨의 madman's policy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닉슨의 madman's policy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하면 이승만한테서 배웠습니다. 그 회고록에 나옵니다. 닉슨 회고록에 1953년에 이승만을 만났을 때 한 수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승만이. 공산당하고 대결할 때는 내가 뭘 할지 모르는 사람이란 것을 보여줘야 한다. 지금 트럼프가 이 대북 문제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40% 꽁꽁 강력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역시 제일 큰 것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기록적인 호황을 보이고 실업률은 거의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를 보이다가 보니까
이 흑인층까지 그리고 기술이 부족한 사람까지 못 배운 사람들까지도 같이 덕을 보고 있다. 같이 덕을 보고 있다. 여기서 이 부분에 관한 한 문재인 대통령이 배워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